2025년 대한민국 세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심층 분석. 2025년 대한민국 세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신설입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획기적인 조세정책 변화로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제도적 배경 및 의의. 1.1 도입 배경. 기존 대한민국 세법 체계에서는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5% 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기업들의 배당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2 제도의 법적 근거.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배당 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 현금 배당액이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증가한 상장법인. 2.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구조적 차이. 2.1 세율 구조 비교. 구분 분리과세 신설 종합과세 기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설 14%, 15.4%, 종합과세 기존 14%, 15.4%. 2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분리과세 신설 20%, 22%, 6%에서 45% 누진. 3억 원 초과 분리과세 신설 35%, 38.5%, 종합과세 기준 6%에서 45% 누진. 괄호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 방법의 본질적 차이.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자의 전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배당소득 자체의 금액에만 기초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의 의미와 적용. 3.1 기준금액의 정책적 의미.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은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시부터 지속되어 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경계선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 기반합니다. 소액투자자 보호, 일반 서민투자자들의 세부담을 경감, 과세행정의 효율성, 소액 금융소득에 대한 과도한 행정비용 방지, 저축장려, 국민의 자산형성 유도. 3.2 기준금액 적용의 실무적 고려사항.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선택 적용됩니다. 이는 부분적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고액투자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는 절충적 접근입니다. 4. 그로스업 제도와 배당세액 공제. 4.1 그로스업 제도의 법리적 근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하는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귀속법인세 개념에 기초합니다. 4.2 배당세액 공제의 계산구조. 배당세액 공제는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귀속법인세액, 배당소득 마이너스 2천만 원, 11%. 한도액, 종합과세 산출세액 마이너스 분리과세 산출세액. 4.3 국세청 해석 사례 분석.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르면 그로스업 제도는 내국법인의 현금 배당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 펀드 수익, 의제배당 중 일부. 5. 고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 5.1 법인 설립을 통한 구조화 전략. 개인의 배당소득이 대규모인 경우 투자 전용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에 대해 고정된 법인세율 10에서 25%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구조화 사례. 개인, 투자법인 설립, 고배당주 매입, 배당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인출, 급여소득공제 활용, 잉여금 누적 후 적정 시점에 개인 배당. 5.2 가족 간 분산투자 전략. 배우자 및 성인자녀 명의로 투자자금을 분산하여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유지함으로써 15.4% 원천징수세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전략입니다. 단,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전 증여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5.3 절세계좌 활용 전략.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연금계좌를 활용한 배당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수단입니다. 특히 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후에도 절세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입니다. 6. 주요 판례 및 국세청 해석 사례 분석. 6.1 대법원 2011년 6월 9일 선고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조세회 피행위로 보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 관련 절세 전략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6.2 국세청 해석 사례.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 국세청은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3개월째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3조세 심판원 결정 사례. 조세 심판원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예외적 적용 사례로 주목됩니다. 7. 2025년 제도 도입의 실효성 분석. 7.1 절세효과 시뮬레이션. 앞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 소득 3억 원, 분리과세 시 약 3,480만 원 절세, 35% 절감. 배당 5억 원, 분리과세 시 약 7,560만 원 절세, 32% 절감. 7.2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적용 대상의 제한성. 전체 상장사 중 14%, 약 350개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포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논란. 고액 배당 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2025년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 정책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용 요건의 합리적 조정,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 과세 행정의 효율화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배당주 투자자들은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와 기존의 다양한 절세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